널 항상 좋아했어. 나랑 사귀자. 어느 날 방과 후 나코미야 아라타는 이상하리만치 기세등등한 고백을 받았다. 왜? 보통 사람이라면 기뻐야 할 상황이겠지만 내 입에서 나온 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왜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게 고백한 그녀 쿠아시마 카에데는 뛰어난 외모에 밝고 명랑한 성격인데다 배려심도 깊다. 심지어 공부도 잘하지만 운동은 조금 못한다는 매력 포인트도 있다. 그런 그녀는 같은 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남녀 불문 전교생이 좋아하는 인기인이다. 한편 나는 키도 외모도 성적도 평균이다. 사교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인터넷 게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친구는 적은 편이고 굳이 말하자면 아싸에 가깝다. 같은 반이니까 말을 아예 안 섞어본 건 아니지만 쿠아시마가 나를 좋아할 만한 계기랄게. 쿠아시마는 어째서인지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자신의 옷에 달린 주머니 그리고 뒤쪽의 학교를 가리키곤 두 손을 모은 채 미안해 라고 뻐끔거렸다. 아, 그런 거구나. 학교 뒤편엔 몇 사람이 숨어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아마 주머니 속에 든 휴대폰은 통화 상태인 거겠지. 아마 벌칙 게임을 하고 있는 걸 거다. 구아시마 성격에 거절을 못했을 테지. 그런 그녀를 이해한다. 그럼 눈치도 챘겠다. 무난하게 벌칙을 끝내주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한 나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좋아, 그렇다면 미안, 난 아직 어렸을 때 헤어진 소꿉친구를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은 사귀고 싶지 않아. 뭐? 알아? 왜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거지? 아, 벌칙 게임을 확인하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연기하는 건가? 그럼 그 소꿉친구라는 애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좋아했다는 거야? 뭐 지금은 연락도 안 해서 그 애는 날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나에겐 소중한 추억이 되어준 사람이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내 마음을 전하려고. 아무튼 고백해줘서 고마웠어. 그럼 안녕. 그렇게 너무 진지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게 거절을 한 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구아시마 어쩐지 굳어버린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데 괜찮으려나? 그날 밤, 벌써 5년 가까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나는 게임 안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위로를 해야 하는 건지 나가 죽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됐으니까 위로가 낫지 않을까. 이 레이라고 하는 아바타가 나고 캐나디안이라고 하는 아바타가 내 친구이다. 중2 때부터 친해졌으니까 벌써 4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는 중이다. 게임 속의 친구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근거리 딜러 캐릭터를 좋아하는 나와 원거리 딜을 좋아하는 이 녀석은 서로 궁합이 잘 맞았다. 그는 아마도 나와 나이대가 비슷한 듯 이야기도 잘 통했고, 접속하는 시간이 맞으면 거의 매번 같이 게임을 한다. 그나저나 너한테 소꿉친구가 있다는 얘긴 처음 들어보네. 아직도 그 친구를 좋아해?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지 조금 고민했다. 물론 그 친구는 지금도 나한테 있어서 소중한 추억이지만 지금도 친구로서는 엄청 좋아해. 하지만 이성적으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그냥 추억이 된 것 같아. 다시 만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래전에 헤어졌는데도 바로 대답을 못하는 걸 보면 아예 마음에 없진 않다는 거네. 그런가? 뭐 아무튼 이번 일은 무사히 잘 넘어갔으니까 그 애를 다시 만날지 어떨지는 나중에 또 생각해봐야겠지. 그래?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의미심장했던 그 말,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었는데 나랑 약속한 거다. 오랜만에 옛날 꿈을 꾸었다. 어릴 적 소꿉친구였던 여자애와 함께 놀았던 나날들과 울면서 헤어졌던 그날의 꿈을. 아, 어제 그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아직도 그녀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다. 아마도. 근데 그 마지막에 했던 약속은 뭐였지? 초인종? 누가 왔나?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긴 어쩐 일로 왔어? 너무 오랜만이지. 요즘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누가 온 거지?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알았다. 그새 엄청 많이 컸네. 미치우라 아주머니?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은 방금 꿈에서 나왔던 소꿉친구의 어머니셨다. 그렇다는 건 혹시 카에데도? 미치우라 카에데. 우연히도 쿠아시마 카에데와 이름이 같은 소중한 내 소꿉친구이다. 말 그대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꿈에도 그리웠었다. 그런 그녀가 열린 현관문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좋은 아침이야, 코미야. 아니다, 아라탕이라고 해야 하나?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제도 만났던, 심지어 복잡한 사정도 있었던 여자애였다. 쿠아시마? 어째서? 아니, 설마 그 별명은... 쿠아시마가 말한 아라탕은 소꿉친구였던 카에가 날 부르던 애칭이었다. 다시 인사할게. 쿠아시마 카에데. 성이 바뀌기 전에 이름은 미츠우라 카에데야, 아라탕. 뭐라고? 즐겁다는 듯이, 행복하다는 듯이 미소를 짓는 쿠아시마. 그런 그녀와는 대조적으로 경악한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는 나. 소꿉친구를 좋아해서는 안 돼 라는 이유로 고백을 거절했는데 설마 그 소꿉친구가 본인이었을 줄이야. 그럼 너희 재작년에는 만났었다는 거잖아? 너도 참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니?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해요. 제가 먼저 확인해볼 걸 그랬어요. 초면이네 반가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라타가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한 건 그렇다 쳐도 그 충격으로 2년 동안이나 말을 못 걸다니. 카에데 얘도 참 그렇죠. 너무 어색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쿠아시마는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나를 알아본 듯했다. 그런데 고등학생 때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내가 초면이네 라고 말했던 것 때문에 카에데는 내가 자기를 기억 못하는 줄 알았고, 그 충격으로 지금까지 거리를 두고 지내왔던 것이다. 쿠아시마가 이사를 간 건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었다. 그 당시 정신없이 이사를 준비하던 쿠아시마는 내 연락처를 잊어버렸고 멀리 떨어져 살게 되자 자연스레 교류도 없어진 것이다. 사정은 이해가 간다. 납득도 간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보냔 말이냐. 성도 바뀌고 머리카락도 염색하고, 그때 안경을 썼는데 지금은 렌즈로 바뀌었고, 성격도 옛날엔 분명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아이였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거쳐서 예뻐진 여자애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지만 얘는 10년 만에 다시 만난 내 소꿉친구구나 하고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긴 해. 초능력자나 망상병 환자도 아니고. 그나저나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다니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운명이란 게 있긴 한가 봐.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결혼하는 거 어때?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뒷전으로 하고 세 사람은 사이좋게 농담을 주고받.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뭐? 역시 운명인 것 같지. 엄마도 아주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되면 그냥 갈 때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저기 카에데 일단 진정해봐. 어? 쿠아시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잘됐다. 마침 여기에 혼인신고서가 있어. 아니 잠깐만. 혼인신고서가 어떻게 마침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진짜로 있어. 봐. 혼인신고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카에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잘 생각해봐. 하지만 저랑 아라탕 둘 다 18살이니까 문제될 거 없지 않나요? 그건 그렇네.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면 잘 살 것 같긴 한데. 제발 나 빼놓고 얘기하지 마. 그 후로 쿠아시마 모녀는 오후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그때까지 딴지를 너무 많이 거는 바람에 지쳐서 그 이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늦게 잤나. 어제 있었던 난리법석 때문에 복잡해진 기분을 해소하고자 밤에 게임을 켰었다. 어제는 캐나디안도 없어서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말았다. 지금은 오전 10시가 넘었는데 아무리 일요일이라고 해도 너무 늦게 일어났다. 엄마, 좋은 아침. 늦게 일어났으니까 아침은 그냥 요거트 하나 먹을게.
좋은 아침. 아주머니께선 장 보러 가셨어. 토스트 같은 거라도 하나 먹지 그래? 알겠어. 잠이 덜 깬 나는 대충 대답하고 귀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식빵을 굽... 응? 너 여기서 뭐해? 아주머니께서 주말 아침에 세일하는 마트에 다녀오신다고 대신 집을 봐달라고 하셨거든. 우리 엄마는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넌 여기 왜 온 거야? 그야 당연히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왔지. 진짜 대체 왜 온 거야? 나랑 결혼하는 거 싫어?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래? 그럼 오늘은 이만 갈게. 오후에는 해야 할 일도 있으니까. 그래. 의외로 빠르게 물러나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미안해지는데. 맞다. 여기에 이름 쓰고 나중에 아주머니께 갖다 줄래? 알았어. 이건... 혼인신고서? 무슨 택배 사인 받는 것처럼 속이고 이러지 말아줄래? 속인 적 없어. 봐, 여기 증인란에 보면. 증인? 엄마랑 아주머니 이름이잖아. 우리 엄마랑 너희 어머니는 내가 직접 설득해서 허락받았어. 어라탕도 싫은 건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만족할게. 그럼 나중에 또 봐. 그렇게 말한 쿠아시마는 예쁜 미소를 보이며 손을 흔들더니 곧장 우리 집을 떠났다.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의미로. 부끄러운 마음과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패배감, 정신적인 충격으로 나는 현관에 주저앉았다. 집에 돌아온 엄마가 차가운 말투로 뭐 하는 거야? 라고 묻기 전까지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다음 날, 만약 학교에서도 어제처럼 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카에데,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당연하지. 너무 재밌더라. 특히 그 장면 있잖아. 아무래도 괜한 걱정이었나 보다. 김이 셀 정도로 평소랑 똑같은데. 정정해야겠다. 평소랑은 다르다. 쿠아시마는 내 시선을 눈치챈 듯 주변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손을 살짝 흔들었다. 정말 치사하다고 해야 할지 야같다고 해야 할지. 다녀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곧바로 집에 왔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쿠아시마에 대한 생각을 하려는 건데 그녀가 혹시라도 말을 걸까봐 빠르게 귀가했다. 어서 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반에 나올 때 교실에 있었던 거 아니었어? 사랑의 기적 아닐까? 날 앞질러서 집에 빨리 도착한 게 사랑의 기적이라고? 그나저나 아라탕도 이거 같이 보지 않을래? 그게 뭔데? 우연히 길 가다가 준 결혼정보 잡지야. 그런 게 어떻게 그냥 길에 떨어져 있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이것도 받아. 얘기를 하면 좀 들어. 아니, 그리고 혼인신고서 부록처럼 건네주지 마. 있잖니 아라타. 뭐 좀 물어봐도 되니? 엄마는 또 뭔데? 뭐라 말은 많아도 싫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결혼하기 싫은 거야? 싫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거야. 쿠아시마라면 얼마든지 다른 선택지가 많을 텐데. 있잖아 아라탕. 내가 괴로워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자 쿠아시마가 내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선택지가 많다는 거랑 그 수많은 선택지가 달가울지 어떨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그리고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다들 지금까지 몇 명이랑 사귀어봤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이제 슬슬 지긋지긋해. 정말 죄송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어떻게든 피해갔지만 이날 난 인싸의 어두운 일면을 보고 말았다. 어서 와. 교실에서 나올 때 안 보이길래 설마 했는데 역시나 여기 있었네. 하지만 오늘은 놀러 온 게 아니야. 그럼 왜 온 거야? 거기에 있는 혼인신고서가 목적이라면 나 패스할게. 일단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온 거야. 수능 공부는 어떻게 돼가? 협찬 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일단은 그럭저럭 잘 돼가. 내 성적은 쿠아시마와 비교하면 낮은 점수지만
객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영어 과목 성적은 전교에서 상위권이다. 그럼 같이 공부하지 않을래? 아라탕 영어 잘하잖아. 그러고 보니 쿠아시마는 평균 점수로 따지면 전교권 안에 들지만 영어는 조금 낮은 성적이었다. 참고로 내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중학생 때 멋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그렇다. 그럼 영어는 내가 가르쳐주고 다른 과목에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쿠아시마가 알려주게? 응, 그렇게 하자. 아싸! 이제 내일부턴 당당하게 아라탕 집에 올 수 있겠다. 지금도 충분히 당당하게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잘하면 대학도 같이 가는 거지.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미래도 계획하고 있을 줄이야. 그래도 정말 싫으면 얘기해. 그럼 포기할게. 아주머님께서도 그러라고 하셨어. 싫은 건 아니야. 아직 좀 혼란스러워서 그렇지. 응, 지금은 그걸로도 충분해. 나도 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럼 혼인신고서는 이제 그만 가져올래? 그건 싫어. 그 뒤로 쿠아시마는 정말 매일같이 우리 집에 공부를 하러 왔다. 엄마는 그녀를 늘 환대했고 나도 뭐 성적이 오를 것 같아서 좋긴 하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새 책상 위에 혼인신고서, 참고서 사이에도 혼인신고서, 틈만 나면 혼인신고서를 여기저기 깔아놔서 곤란하다. 이미 보호자라고 하는 외벽을 부셔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슬금슬금 내 벽까지도 공격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현실에선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나한테 털어놓는 거라고? 나가 죽으라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난 혼란스러워서 아마도 머지않아 난 그녀에게 항복하게 될 것이다. 혼란스럽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결과는 똑같을 것 같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의 의지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건 내가 결정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선택의 결과였으면 한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라고 하기엔 그녀에게 실례이기도 하고 나 스스로가 한심하다. 그렇다면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겠는데? 이렇게 해 라고 해봤자 네가 납득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잖아. 뭐 그렇긴 하지. 사실 푸념을 하러 온 거지 해결책을 바라고 온 건 아니다. 하지만 대화는 이어졌다. 다만 내가 객관적으로 궁금한 건 넌 왜 그녀를 피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애는 왜 그렇게 혼인신고서에 집착하는 거고? 듣고 보니 그렇다. 나는 왜 이렇게 피하기만 하는 걸까? 그리고 쿠아시마는 왜 혼인신고서에 집착하는 거지? 그 의문점을 지적받은 나는 어쩐지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지적해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졌어. 공부할 때도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게 제일 답답하잖아. 그렇게 하나씩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다 보면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겠지. 맞아. 고마워. 정말 도움 많이 됐어. 너도 머리는 좋으니까 언젠가 그 고민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영어 과목뿐이긴 하지만 지금 다니는 학교에선 성적도 전교권 안에 들잖아. 그거랑 이건 별개지. 어? 알아? 내가 학교에 대해 얘기한 적은 있어도 영어를 잘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물어봤었어.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 너 영어 많이 썼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었지. 너 예전 닉네임도 영어였잖아. 그건 그냥 잊어주면 안 될까? 내가 예전에 썼던 캐릭터 이름은 코드 뉴였다. 중학생 때 특유의 병을 꽤나 심하게 앓았답니다. 예. 그 후로도 우린 좀 더 놀다가 게임을 껐고 지금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녀석 덕분에 의문점에 도달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오진 않았다. 아, 맞다, 아라타. 너 그 얘기 들었어? 저기 있는 신사 이제 곧 공사 들어간대. 신사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래, 이 근처에 있는 신사. 뒷산이 토사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공사한다더라. 신사의 뒷산이 단순한 잡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무언가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랑 약속한 거다. 이전에 꾸었던 꿈과 똑같다. 하지만 엄마와 대화를 해서 그런 걸까? 그 뒷배경이 낯익은 신사로 보였다.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뭐였는지가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건 분명 쿠아시마겠지? 그 신사에서 쿠아시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모르겠다.
곧바로 생각날 것 같지가 않다. 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쿠아시마였다. 좋은 아침이야, 아라탕.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혼인신고서 들고 너희 집으로 가도 돼? 아침부터 그 소리야. 아, 근데 마침 잘 됐다. 쿠아시마, 우리 집 근처에 있던 신사 기억나? 아라탕, 이제 기억난 거야? 놀람과 기쁨이 섞인 듯한 목소리. 역시 뭔가가 있었던 거구나. 아니, 사실 그 신사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래.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서. 저기 쿠아시마? 미안해, 아라탕. 오늘은 너희 집에 못 갈 것 같아. 끊을게. 쿠아시마가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계속 머릿속을 뒤져보았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고 어느새 점점 시간이 되어버렸다. 뭔가가 있는 건 틀림없다. 그런데 그 약속이란 건 뭐였을까? 어머, 아직도 그렇게 고민 중이니?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네. 엄마, 그 신사 말이야. 나랑 쿠아시마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었나? 무슨 관련이라니. 너랑 카이드가 곧잘 놀던 장소잖아. 그건 알겠는데 다른 건 뭐 없었나? 글쎄. 그러고 보니 카이드가 이사 가던 날 그날도 너희 같이 놀러 나가지 않았었니? 카에데가 이사 가던 날? 아, 드디어 생각났다. 그렇다는 건 쿠아시마는 지금쯤. 미안 엄마, 나 나갔다 올게. 점심은 안 먹어도 돼. 그래, 다녀와. 카이드한테 인사 전해줘. 놀리는 듯한 엄마의 마지막 말을 흘려듣고 난 급하게 나갈 준비를 했다. 아, 진짜 난 도대체 얼마나 멍청했던 거야. 목적지는 이전에 말한 신사였다. 난 한 손엔 삽을, 다른 한 손엔 마실 것을 들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아직 완전히 기억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뭘 했는지는 기억이 났다. 쿠아시마가 그걸 쉽게 찾아낸다면 다행이지만 연락이 안 된다면 분명. 쿠아시마! 아라탕, 너도 기억난 거야? 미안. 아직 다 생각난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찾고 있는 거 타임캡슐 맞지? 쿠아시마, 카에데가 이사 가던 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타임캡슐을 묻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우리 둘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약속했던 거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찾아볼게. 처음에 찾아본 곳은 어디야?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렸던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게 팠을 리는 없고. 그곳은 내가 기억하는 바로 그 장소였다. 그 자리에는 이미 쿠아시마가 파놓은 구멍이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고생도 안 하고 고작 반나절 만에 이 정도 깊이의 구멍을 팔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 붙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건 바로 남자의 허세다. 그때 사실 허세 좀 부렸어. 정확하게 말하자면 멋있는 척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파헤쳐진 구멍을 더 깊게 팠다. 타임캡슐을 잊어버리지 않게 땅을 깊게 파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잘 보이고 싶었거든. 그러고 보니 아라탕, 그때 나보다 먼저 와 있었지? 엄청 깊게 파놔서 굉장하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 그거 사실 전날부터 미리 파놨던 거였어. 아라탕, 깊게 파묻어야 안전하다는 걸 알아서, 그리고 곧 헤어지게 될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마지막으로 멋져 보이고 싶어서 그 당시에 그 남자애의 마음을 떠올리며 땅을 파자 순간 둔탁한 감각이 들었다. 그건 기억에 남아있는 쿠키 상자였다. 약간 찌그러지긴 했지만 깨지진 않았다. 찾았어, 카에! 아라탕! 눈물을 글썽거리는 쿠아시마. 카에에게 상자를 건네자 그녀는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근데 미안, 사실 안에 뭘 넣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같이 열어볼래? 찌그러진 상자 안에는 흙이 들어갔지만 안에 이중으로 들어있던 용기는 무사했다. 그 용기 안에는 밀봉 가능한 봉지에 들어간 제습제와 봉투가 들어있었고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혼인신고서. 어른이 되고 만나면 결혼하겠습니다. 아라타 카에데. 서툰 글씨로 적은 혼인신고서. 그걸 본 나는 모든 것이 전부 떠오름과 동시에 깨달았다. 아, 항상 혼인신고서를 들고 온 건 이걸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긴 한데 이제 됐어. 난 너를 이때부터 쭉 좋아했어. 결혼을 전제로 나랑 사귀어줘. 정말 치사하다. 난 이걸 거절할 수가 없다. 거절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웃으며 건넨 그 말에 내가 왜 이제야 그녀를 피해 다녔는지 깨달았다. 너무 예쁘게 변해버린 소꿉친구에게 느끼는 열등감이라니 정말 한심하다. 일단은 친구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조금씩 사이를 발전시키는 건 어때? 용감하지 못하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관계가 너무 빨리 진전되는 건 나도 받아들이기 힘들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자. 그치만 우린 이미 친구죠. 뭐지 방금 그 반응은? 이번 일로 사이가 가까워져서 그런 건가 했지만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내뱉은 아시라는 감탄사와 지금 이 실수했네 라는 표정은 설명이 안 된다. 쿠아시마? 아니 카에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사실 나 캐나디안이야, 레이. 캐나디안? 캐나다 사람이라는 건 아닐 테고. 레이? 이번 사건 최대 충격이 내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 게임 속에서 만난 건 진짜 우연이야. 현실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시작했었어. 근데 그게 나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게임 속에서 내 본명을 말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네가 썼던 닉네임을 보고 혹시나 했었어. 그 뒤론 이런저런 요소들을 짜집기 해본 결과 너란 걸 확신한 거고. 네가 자주 쓰는 말이었잖아. 뉴. 제발 잊어줘. 내 이름 아라타, 뉴의 의미와 모 기동전사 건담의 뉴를 따온 것이었는데 지금은 흑역사다. 그러고 보면 중2병이 최고점은 중학생 때였는데 뉴에 한참 빠지기 시작한 건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다.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 확신이 들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그냥 그런 관계도 나쁘지 않아서 말 안 한 거야. 그 기분은 나도 알 것 같아. 이번 일로 결국 꿰뚫어본 건 그러고 보니 중학생 때 어느 고등학교로 갈지에 대해 캐나디안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설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고등학교에서 만난 건 운명적인 우연 아니었을까? 너 역시... 부모님들께서 드라마와 같은 우연이라고 했던 건 사실 전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필연이었던 것이다. 알았다? 아니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웃겨서 아니 기뻐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외벽이 먼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이미 난 게임 속에서도 과거에서도 테러가 막혀 있었다. 나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런데도 무서운 기분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쁘다는 생각이 드는 내가 정말 우스웠다. 카에, 아니, 쿠아시마 카에데. 여기까지 오고 나니 자존심도 상식도 전부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 그러니 오히려 말이 쉽게 나왔다. 공백기가 있긴 했지만 나도 예전부터 늘 너를 좋아했어. 아무리 그래도 혼인신고서는 아직 이르지만 사귀는 사이부터 다시 시작하자. 잘 부탁해. 울면서 웃는 그녀를 보니 어릴 적 카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흘리는 눈물은 그때와 다르게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문득 앞으로도 평생 이 표정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